네, 먼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두 분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각각의 후보자님들 언급하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 받으시는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희 후보자님 디베르제 법칙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당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부르고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체제를 만든다는 어떤 정치학에서의 기본적인 명제인데요. 이 서면 답변을 통해서 현행제도가 안정성에 비해서 비례성이 소외되고 있어서 비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현정 후보자님도 중대선거구제가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조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론에서는 국회에서 정하면 입법정책적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네, 후보자분들께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최종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관위원으로서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내는 데에 좀 역할을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두 분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정치학자이고 또 선관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조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데 의제를 제가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학자로서의 의견을 좀 제시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을 거죠? 지금까지 소홀하게 해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어떤 입장을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뭔가 관철시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가 나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전현정 네. 후보자님은요? 네, 선거구제는 그 유권자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사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막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우리 유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이제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좀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그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윤광희 후보자님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어떤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군수랑 군 의원들이 다 한정당 소속이어가지고 4년, 5년 동안 군정 질문 한번 하지 않는다.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수한테 따져 묻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군의원들이 그런 질문 한 번을 하지 않는다라는 성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의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예비 후보가 명함을 나눠드리고 지역 주민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 지역이 무투표 당선으로 늘 광역의원이 당선되던 지역구예요. 그때 그 지역의 어르신이 우리가 시의원도 뽑는 거였냐? 라고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이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그 복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선관위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만 목소리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정말 옳은 정치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결선투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기여한다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또 단점을 들면서 뭐 선거 비용 증가, 선거 불복, 그리고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유보적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뭐 헌법 개정, 그러니까 위헌 논란과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법률로 처리해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 선거는 오늘 좀 논외로 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 없는 이 지자체장 선거에 대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여전히 서면 답변과 좀 같은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국가 선거 제도의 어떤 실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선 투표에 대해서 장단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몇 개 그 지방에서의 그런 어떤 적용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의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까지 도입하는 그런 식의 점진적인 그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범 도입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예, 취지의 예, 예, 답변이시고요. 예. 혹시 전현정 네. 후보자님은 예, 저는 이제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그 민주적 찬반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지만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 투표에 대한 결과에 대해가 불일치하고 또 그 결선은 그 무투표 당선제를 채택한 것이 또 선거 효율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추진된 점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을 고려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효율성의 논리가 국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선거 비용 이런 측면에서는 선호 투표제라거나 아니면 즉시 결선 투표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나 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는 결선 투표제 도입을 반대할 만한 합당한 명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결선 투표제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난 당대표 시절에 함께 좀 논의하고 약속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2015년에 이미 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출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냈었고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 왔는데요. 두 분이 후보자를 벗어나서 위원이 되신다면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끝까지 제대로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이 국민들의 대표자가 최소한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선출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향의 결선 투표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